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오늘의 읽어주는 뉴스 하나. 내년 생계비 4인 가구 올해보다 38,000원 인상. 둘. 복지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 12월까지 확대 시행. 셋. 감염병 전파 우려 다중이용시설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넷. 거서 없는 의료급여 행여 환자에게 주민등록 지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올해보다 38,000원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중생보위 내년도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 의결.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 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날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7만 6,290원 대비 생계급여는 30% 146만 2,887원, 의료급여는 40% 195만 516원, 주거급여는 45% 219만 4,331원, 교육급여는 50% 243만 8,145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 4,752원에서 2021년 146만 2,887원으로 38,135원 인상됩니다. 1인 가구는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2만 1,191원 올랐습니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환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에서 16.7% 인상됐습니다.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 경, 중, 대보수별 수선 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 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복지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 12월까지 확대 시행한다. 연말까지 적용 기한 연장,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추가 확대 등.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따라 제도 개선 적용 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 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을 실시합니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 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부터 6,900만 원에서 6,900만부터 1억 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 금액이 61만 원부터 258만 원에서 149만부터 62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 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 개선은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염병 전파 우려 다중이용시설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 환자 급증 시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전원 치료, 조치 거부자 입원 치료비 부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 현장의 요청 반영한 법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입원 치료 대상인 감염병 환자 등을 자가 또는 시설 치료 허용, 입원 치료 중에도 전원 등 타 의료기관 또는 자가 또는 시설로의 이송을 허용토록 하고 전원 등의 조치 거부자에게는 입원 치료비 부담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습니다. 감염 위험 장소,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리자, 운영자 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이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 의심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치료비, 격리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단,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현행대로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복지부 박능우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 현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역 활동과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서 없는 의료급여 행여 환자에게 주민등록 지원한다. 국내 주요 로펌 7개사 사회공헌 활동으로 법률 지원 동참. 의료급여 행여 환자 중 주민등록 무등록 또는 말소 상태인 환자에게 성본 창설과 가족관계 등록 창설, 주민등록 지원을 위한 법률 지원이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행여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 창설,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지원 대상은 행여 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의사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대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여 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여 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 군, 구청장이 행여 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여 환자들이 주민등록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과의 단절을 우려하여 행여 환자에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함으로써 특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